트래블콕.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저는 지금 방콕의 대표적인 큰 강인 짜오프라야 강 주변을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강은 서울의 한강처럼 다리도 많지 않고 보통 우리가 여행으로 가서 찾는 곳들이 강의 한쪽 방향에 몰려 있어서 오다 가다 쉽게 보이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짜오프라야 강을 구경하려면 일부러 찾아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 강가의 주변 풍경들이 나름 괜찮아서 방콕 오면 한 번쯤은 가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짜오프라야 강을 보트를 이용해서 구경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큰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한 2시간 정도 쭉 둘러보면서 그 안에서 뷔페식으로 식사도 같이 하는 디너 크루즈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운행하는데 싼 거는 1인당 3만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건 5, 6만원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홉온, 홉오프라고 불리는 투어리스트 보트입니다. 이름처럼 관광객 타겟으로 운영하는 거고 역시 나름 큰 보트에 가이드가 영어로 안내도 해줍니다. 목적지 한 곳만 편도로 이용할 땐 우리 돈 2,000원 정도, 원데이 프리패스는 8,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지인들도 버스처럼 이용한다는 퍼블릭 보트입니다. 짜오프라야 강변의 거의 모든 선착장을 다 들르고 편도 요금도 500원에서 1,000원 내외로 저렴한데 배 종류별로 루트가 다양해서 처음 이용하기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개의 무료 셔틀 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셔틀이니까 두 지점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거리이긴 한데 무료인데다가 이용하기가 쉽고 근처 주변 전망도 괜찮은 편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여행 와서 강에서 보트를 타보는 경험으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셔틀보트를 이용해서 아이콘 시암과 아시아틱 그리고 롱 1919라는 세 곳을 가보겠습니다. 짜오프라야 강의 여러 선착장 중에서도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사톤 피어라는 곳이 그것들의 기점인데 사톤 피어는 BTS 사판탁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BTS는 스쿰빈 라인과 실롬 라인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이 있고 사판탁시는 실롬 라인에 있는데요. 저는 스쿰빈 라인의 역에서 열차를 탔으니까 두 BTS의 유일한 환승역인 시암역에서 역내 환승해서 가보겠습니다. BTS와 MRT 간 갈아탈 때 완전히 나갔다가 표를 다시 끊어야 되지만 BTS끼리는 노선에 상관없이 목적지 티켓으로 구매하고 시암역에서 역내 환승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암역은 플랫폼이 2개 층으로 되어 있고 2개 노선에 총 4개 방향의 열차가 다니는데 가고자 하는 역에 종점 역명이 표시된 플랫폼 방향으로 가서 탑승하면 됩니다. 사판탁신역은 방화역 쪽이니까 방화역 방향으로 타겠습니다. 사판탁신역은 BTS 역들 중에서 가장 작은 편이지만 또 가장 멋진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고층 빌딩들인 킹파워 마하나콘, 돈 모양 지붕이 인상적이고 옥상에 시로코 스카이바가 있는 루브아 스테이트 타워, 그리고 지금은 대형 광고판으로만 사용되는 음침한 분위기의 사톤 유니크 타워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폐건물이 아닐까 싶은 이 건물은 30년 전쯤에 짓기 시작하다가 금융위기로 중단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의 고스트 타워라고도 불리는데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경비원한테 뇌물 주고 올라가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굳이 여길 찾아가서 구경할 것까진 없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방콕에서 이 건물 보시면 이름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곳이라는 거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시로코 스테이트 타워를 설계한 사람이 이 건물도 같이 했다는데 완성됐다면 여기도 아마 지붕을 돈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사판탁신역은 보이는 것처럼 열차 플랫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의 열차가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합니다.
올 땐 상관이 없지만 이 역에서 출발할 땐 그래서 오는 거 아무거나 타면 안 되고 본인이 가려는 방향의 열차를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한참 갔다가 돌아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러가지 셔틀보트의 탑승 장소라는 안내판이 있는 2번 출구로 나와서 한 2분 정도 길 따라서 쭉 가면 사톤 피어가 보이고 입구 오른쪽에 아이콘 시암 무료 셔틀보트 탑승 장소가 있습니다. 보통은 줄이 좀 길게 서 있긴 한데 보트가 큰 편이고 10분 정도 간격으로 수시로 운행하니까 웬만하면 금방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트를 타고 한 5분 정도 짜오프라야 강가를 구경하면서 바로 재작년에 오픈한 방콕 최대 고급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에 가보겠습니다. 강에서 보이는 아이콘 시암의 모습은 그 어떤 쇼핑몰보다도 압도적입니다. 방콕에서 제일 큰 규모의 몰이고요. 옆에 있는 두 개의 높은 건물 중에 왼쪽에 있는 건 레지던스 용도라 일반인들은 올라갈 수 없지만 첨탑 높이를 포함하면 킹파워 마하나콘보다 4m 더 높은 방콕 최고 높이의 빌딩이기도 합니다. 아이콘 시암 앞 광장에서 짜오프라야 강 주변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대에 총 4번, 광장에서는 멀티미디어 분수쇼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온 김에 아이콘 시암의 고급스러운 내부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콘 시암 앞 강변엔 총 4개의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서는 역시 무료로 롱 1919라는 지은 지 100년이 넘었다는 중국풍 정원으로 갈 수 있는 셔틀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 셔틀보트 운행이 임시로 중단됐는데 다시 여행객이 올 때쯤엔 재개될 거라고 하니까 이곳을 가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콘 시암으로부터 역시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 롱 1919는 아이콘 시암에서 무료 셔틀을 운행할 만큼 강 건너의 새로운 관광 스팟으로 밀고 싶어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나름 매력적이긴 하지만 아직 미완성됐다는 느낌이 좀 큽니다. 제가 갔을 때 먹거리도 거의 없고 좀 휑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건물에 중국풍 벽화도 있고 독특한 공예품들도 전시해놔서 잠깐 사진 찍으러 오긴 괜찮아 보이지만 일부러 택시 타고 올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와보실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대로 아이콘 시암 온 김에 같이 둘러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료 셔틀보트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가볼 것은 아시아틱 야시장입니다. 타는 곳은 다시 돌아와서 사톤 피어입니다. 아이콘 시암 셔틀 탑승 장소를 지나서 선착장 안으로 쭉 들어가면 가장 먼저 주변 강 건너 주요 호텔들의 셔틀보트 탑승장이 있고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투어리스트 보트 티켓 창구, 그리고 퍼블릭 보트 티켓 창구를 지나면 빨간색의 아시아틱 셔틀보트 탑승장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아쉽게도 아시아틱은 현재 9월 말까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고 이참에 정비도 좀 제대로 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엔 분명히 아시아틱도 셔틀보트도 재개될 거니까 역시 제가 예전에 가봤던 영상으로 강 주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콕의 유일한 대관람차가 있기도 하고 아시아틱은 야시장이라기보단 야간에만 여는 유원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야시장들에 비해서 물건들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식당도 실내 에어컨 나오는 편안한 환경의 곳들이 많습니다. 대관람차를 포함해서 간단한 놀이기구들도 있고 다른 곳들보다 더 깔끔하고 화려하니까 아이들 동반한 가족이나 감성이 풍부한 젊은 분들이 오시기에 적합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무료보트를 이용해서 짜오프라야 강변을 같이 구경할 겸 방문해 볼 만한 세 곳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린 곳들 말고 보트를 이용해서 더 멀리 왕궁이나 왓 아룬 그리고 카오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짧은 일정으로 방콕에 온다면 이곳들만 돌아봐도 짜오프라야 강을 경험하기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루 코스 정도로 밝을 때 롱 1919 먼저 가서 사진 찍고 해질 때쯤 아이콘 시암에서 분수쇼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아시아틱에서 방콕의 화려한 밤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